1996년 7월의 강원도 춘천. 여름의 정점에 선 그 푸르른 날, 저는 제 20살 시절의 찬란한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싱그러운 풀 냄새,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통기타 소리,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청춘의 열기. 남이섬은 바로 그런 기억들이 아로 새겨지는 낭만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때 한성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학생들이 바로 그곳으로 MT를 떠났습니다. 8명의 젊은 영혼들이 건축학이라는 코된 학업을 잠시 잊고 선배와 후배, 동기들이 뒤섞여 웃고 마시며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 섬은 왁자지껄한 레크리에이션과 축구로, 저녁에는 모닥불 주변의 술자리와 캠프파이어로 생기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그 생기는 섬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2명의 학생, 분위기 메이커였던 김민수 군과 조용하지만 친구들에게 신뢰받았던 박지영 양. 이 두 남녀 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스터리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미제 사건, 역사의 가장 서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페이지를 새겼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섬이 품고 있던 어둠의 진실이 그들을 덮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9년 전 그날 밤 남이섬을 감싸고 있던 공포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너무나 빈약하고 목격자들의 기억은 이미 세월의 안개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청춘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섬 곳곳을 배회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24시간을 집요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확정적인 것은 1996년 7월 20일 아침, 두 학생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단 하나의 진실뿐입니다.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사라져야만 했는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섬뜩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라짐이 남긴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이 가진 가장 큰 오프닝 훅은 바로 고립된 장소에서의 동시 실종이라는 기이함입니다. 남이섬이라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쉽게 드나들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 그곳에서 두 남녀 학생이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모든 상식과 논리를 배반합니다. 섬이라는 완벽한 밀실이 어떻게 두 청춘의 생명을 삼켰을까요? 그날 밤 춘천의 하늘 아래 남이섬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목격자들을 다시 만나고 경찰 기록의 낡은 종이들을 들춰보며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 마지막 눈빛, 마지막 말을 찾아 나섭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었던, 혹은 잊으려 했던, 진실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996년 7월 19일의 오후 5시로 돌아가 그들이 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 청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삼킨 섬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늘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996년 7월 19일 17시로 돌아가 실종된 김민수 군과 박지영 양의 마지막 24시간을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경찰 수사 기록과 동기들의 확정된 진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후 5시 한성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춘천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남이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군은 활달한 성격답게 짐을 나르는데 앞장섰고, 지영 양은 친구들과 웃으며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까지 그들의 미래는 밝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닭갈비와 술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확정적으로 이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징후나 다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소와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시 30분부터 잔디밭에서의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 목격자의 추적 및 확정 진술을 종합하면 민수 군은 술자리 초반에는 게임을 주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 그는 갑자기 술자리를 벗어나 숙소 근처를 서성였고, 동기인 이태호 군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한 시의 마지막으로 확정 목격되었습니다. 태호 군은 나중에 민수가 술이 많이 취해 보였고 평소답지 않게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고민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영 양은 술자리 후반부인 00시 40분경 친구들에게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 확정된 모습입니다.
그녀의 룸메이트인 정혜진 양은 지영 양이 이 말을 할 때 약간 불안해 보였다고 추정 진술했습니다. 지영 양이 숙소로 돌아갔다면 그녀의 실종 시점은 새벽 12시 40분부터 아침 9시 사이가 됩니다. 새벽 3시경 섬 관리인의 숙소 순찰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소란이나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매우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육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섬은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새벽의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두 학생이 숙소를 나섰다면 이 시간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민수군의 침대와 지영 양의 침대 모두 잠을 잔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잠시 누웠다가 다시 나간 듯한 상태였습니다. 공구시 아침 식사 시간 두 학생의 부재는 처음에는 단순한 지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원 점검 시에도 나타나지 않자 동기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숙소 내부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학과 조교인 최현우 씨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섬관리사무소를 거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단순 MT 해프닝은 의문의 대학교 MT 실종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15시 춘천경찰서 수사팀이 섬에 도착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종은 이제 경찰의 공식 기록에 확정적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24시간의 타임라인을 되짚어보면 두 사람의 동선이 공안 시경을 기점으로 불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요? 모든 가능성이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남이섬은 순식간에 수색의 격전지로 변모했습니다. 1996년 7월 20일 오후부터 경찰, 소방당국, 해경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섬의 구석구석, 숲속의 은밀한 오솔길, 심지어는 섬 내의 작은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김민수 군과 박지영 양의 실종을 뒷받침할 만한 확정적인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소지품 하다못해 담배꽁초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이 확정적인 사실은 수사팀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족사나 우발적 사고로는 설명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만약 사고였다면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남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은닉 또는 철저하게 계획된 잠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추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섬이라는 밀실이 너무나 완벽하게 증거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수색팀의 주력은 당연히 섬을 둘러싼 북한강 수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투신 추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잠수부들이 동원되어 강바닥을 수색했지만 당시 북한강의 수질은 짙은 녹조와 탁한 시야로 인해 수색에 치명적인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 장비의 한계와 흐르는 강물의 특성상 시신이 강하류로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높게 추정되었습니다. 강물은 그 어떤 진실도 쉽사리 내어주지 않았고 수색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강물에 빠졌더라도 강물이 그들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단순 실족사 쪽으로 수사의 무게를 추정하여 옮기기 시작했고 이는 가족들의 불신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런 물증 없이 사고로 단정짓는 경찰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사건은 이틀 만에 전국적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MT 남녀 2명 의문 실종이라는 제목은 확정적으로 90년대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단순 보도하는 수준을 넘어 두 학생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가 실종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대대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는 MT 전날 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봤다는 가짜 목격담을 인용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로 사건을 비극적인 청춘 남녀의 동반 도주 또는 동반 자살 프레임에 가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언론의 행태는 가족들과 학교 측에 또 다른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동기들은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관계일 뿐이며 연인 관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정적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비밀 연애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언론은 마치 진실을 찾는 것보다 독자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에만 몰두하는 듯 했습니다. 실종된 민수군의 어머니 이숙자 씨와 지영 양의 아버지 박철민 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춘천에 머물며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남이섬 선착장에 나가 통곡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민수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며 오열했습니다. 박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냉정하게 경찰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박 씨는 내 딸은 절대 스스로 사라질 아이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외부의 힘이 작용한 범죄다라고 확신하며 강력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수색의 한계에 깊이 좌절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정적인 증거 없이 사고로 종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가족들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두 학생의 사진이 담긴 전단 수천 장을 춘천과 인근 지역, 서울까지 배포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초기에는 몇 건의 추정적인 제보를 끌어냈지만 대부분 단순 오인 신고로 밝혀졌고 결국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고 수색 인력은 줄어들었으며 가족들의 절규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두 학생의 행방은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은 자체적인 탐문과 수색에 몰두하며 남이섬 주변의 어부들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두 학생을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목격한 이는 MT 학생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증거의 부재와 목격자의 침묵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을 넘어선 거대한 의혹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방증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그들의 삶은 1996년 7월 20일에 멈춰 서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사는 그동안 경찰이 추정했던 단순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뒤엎는 섬뜩한 반전 단서에 직면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단서들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 또는 은밀한 공모의 가능성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단서는 민수 군의 동기였던 이태호 군의 추가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태호 군은 경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민수 군이 실종 전날 밤 술자리에서 우리 학과 학생이 아닌 수상한 외부인을 봤다고 말했다는 확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군은 태호 군에게 오늘 섬에 온 사람들 중에 묘하게 눈빛이 섬뜩한 아저씨가 있었다. 우리 쪽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MT 온 학생들 같지는 않았다고 심각하게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경찰에게 제3자 개입이라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만드는 확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섬 방문객 명단을 재조사했고 실제로 학생들의 단체 숙소와는 거리가 떨어진 개인 캠핑장 구역에 홀로 텐트를 치고 묵었던 한 외부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진호 씨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춘천으로 힐링 여행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새벽 1시경까지 텐트 안에서 책을 읽다가 잠들었으며 두 학생을 전혀 본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차량, 텐트, 옷까지, 소지품까지 모두 압수하여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캠핑 장비에서 발견된 미세한 흙과 섬유 조각을 두 학생의 MT 복장과 비교했지만 두 학생과 관련된 확정적인 물증, 하다못해 미세한 혈흔이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남았습니다. 그가 정말 결백했을까요? 아니면 90년대 수사 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두 번째 반전 단서는 실종된 박지영 양의 룸메이트였던 정혜진 양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혜진 양은 경찰의 설득 끝에 실종 전날 밤 지영 양이 자신에게 나 사실 민수 선배한테 아주 중요한 도움받을 일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속삭였다는 확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이 도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영 양이 끝내 말해주지 않았으나 이 진술은 두 사람이 단순한 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은밀하고 심각한 문제로 깊게 엮여 있었을 추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도움이 학업 문제나 개인적인 채무 관계 같은 사소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실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비밀이었을까요?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 내역,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재조사하며 도움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지영 양의 통화 내역에서 민수 군과의 통화 횟수가 다른 친구들보다 확정적으로 잦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통화 내용은 평범한 학과 관련 대화뿐이었습니다. 또한 큰 액수의 금전 거래 기록도 없었고 학교 내외에서 이들을 위협할 만한 인물도 정진호 씨 외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반전 단서는 사건을 강력 범죄와 은밀한 공모근, 잠적이라는 두 개의 충돌하는 시나리오로 분리시켰습니다. 외부인 정진호 씨의 존재는 강력 범죄 가능성을 높였고 지영 양의 도움 발언은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모종의 비밀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이 반전 단서들은 사건이 단순 실족사가 아닐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확정적으로 이 두 단서는 당시 수사의 교착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두 학생이 함께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외부인에 의해 희생되었을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도 찾지 못한 채 결국 수사의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996년 7월의 남이섬 실종 사건은 이렇듯 어떤 확정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발생 후 1년이 지나 공식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2025년의 가을 춘천 선착장에 서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무려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지만 두 학생의 가족에게만큼은 그날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민수 군의 어머니 이숙자 씨와 지영 양의 아버지 박철민 씨는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되셨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매년 7월이 되면 아들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던 남이섬 선착장을 찾아 작은 꽃다발을 놓고 갑니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한 번이라도 아들, 딸의 행방을 확정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남이섬은 이제 겨울 연가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섬의 표면은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 아래에 감춰진 1996년 여름의 차가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저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의 협조를 얻어 당시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했습니다. 낡은 종이 파일 속에는 수많은 추정과 가설만이 난무할 뿐 사건을 해결할 만한 확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의 고뇌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90년대의 수사 기법으로는 CCTV나 정밀한 DNA 분석 등의 현대 과학 수사 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기에 목격자의 기억과 추정적인 동선 파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생존했던 동기들을 29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해졌지만 한 가지는 모두 확신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둘이서 동반으로 잠적했을 리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나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동기들의 확정된 의견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의 파일 속에 잠들어 있지만 팀은 정기적으로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보나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재수사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세 가지입니다. 강력 범죄 가능성, 제3자에 의한 살해 및 시신 은닉, 동반 투신 또는 실족사 가능성, 북한강에 빠져 시신 유실, 그리고 완전 잠적 가능성,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분 세탁 후 3살 시작. 이 세 가지 추정 중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에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96년 7월 남이섬의 밤은 두 청춘의 실종과 함께 영원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자 메시지는 바로 고립된 장소의 위험성과 진실을 덮으려는 어둠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남이섬이라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지리적 조건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완벽하게 진실을 감출 수 있는 천혜의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CCTV의 부재와 초동 수사의 미흡함은 이 밀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학생의 실종은 확정되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정이며 이 미결 상태가 바로 가족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단 하나의 제보가 묻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사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습니다. 과학 수사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미세한 증거, 아주 작은 DNA 조각, 혹은 29년 전 그날 밤 남이섬이나 춘천 인근에서 두 학생 또는 수상한 인물을 보았던 단 한 사람의 기억이 이 사건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체념 대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합니다. 김민수 군과 박지영 양, 그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이 남이섬의 밤에 결정되었다면
그 진실만이라도 세상에 밝혀져서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으며 밝은 미래를 꿈꾸던 대한민국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춘천 북한강을 바라봅니다. 짙은 물결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지만 저는 추정컨대 이 강물이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수군이 친구와 나눴던 마지막 이야기, 지영양이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은밀한 문제. 이 모든 조각들이 연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점을 저는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1996년 7월의 남이섬. 그 차갑고 아름다운 섬이 품고 있는 미스터리가 풀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남이섬의 어둠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제 깨질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이유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이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